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5를 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아이폰 14까지만 해도 급나누기가 엄청났죠. 아이폰 14는 완전 보급형 느낌 났습니다. 좋긴 좋았지만 가성비를 찾는 경우에 사는 물건이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플래그십 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렌즈입니다. 프로는 보통 렌즈가 3개 달려있죠. 그래서 광각이 하나 있고 표준 광각이 있고 망원이 달려있어요. 근데 기존의 망원은 3배였고 요거는 0.5배 초광각이고 요게 1배 줌이라고 불렀잖아요. 요 1배 줌인데 아이폰 15에도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를 집어줘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와 같은 급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아이폰 15지 사실은 프로급 카메라가 돼버린 거죠. 요 48메가픽셀은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 평소에는 이렇게 딱 찍잖아요. 요게 12메가픽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 요 정도 픽셀의 화질이 나오는데 요거를 2배로 당겨버리면 광학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 망원 렌즈가 없고 2개밖에 없으니까 디지털 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면 3메가픽셀로 떨어져 버리겠죠. 화질이 뭐 쓸 수 없는 화질,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48메가픽셀을 넣어줬기 때문에 평소에 1배 줌으로 찍어도 12메가픽셀이고 2배 줌으로 당겼을 때는 48메가픽셀로 당긴 다음에 2배로 크롭을 한 거니까 12메가픽셀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기술이었죠. 그래서 렌즈가 2개밖에 없는데 렌즈가 3개 있는 것처럼 디지털 줌이 아니라 광학 줌으로 2배 줌을 하나 한 것처럼 아이폰 15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가 가격이 동결됐잖아요. 아이폰 14도 125만원, 아이폰 15도 125만원인데 그냥 이름만 똑같아서 125만원이 아니라 아이폰 14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48메가픽셀의 센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됐다는 것은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근데 보통 아이폰의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와 같냐 다르냐를 갖고 우리가 급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 화면이거든요. 여기도 48메가픽셀이고 여기도 48메가픽셀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프로하고 완전히 똑같은 48메가픽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초점 거리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숨겨져 있어서 좀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굳이 밝히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5고 오른쪽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 보시면 여기 48메가픽셀 메인 렌즈 있잖아요. 여기 근데 26m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4mm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센서를 쓰지만 세팅이 완전 다른 거예요. 렌즈의 초점 거리가 달라버리는 겁니다. 조리각 1.6이고 조리각 1.78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배 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밝기로 치면 아이폰 15가 더 밝습니다. 근데 초점 거리가 26이기 때문에 화각이 더 좁겠죠. 그리고 센서 시프트, 그러니까 광학식 흔들림 보정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잔상이 남지 않는 보정이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는 2세대가 들어갔고 아이폰 15는 1세대 OIS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4에서도 이거 사용해 봤지만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요. 이제 워낙에 좀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어둡거나 너무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메인이 26mm 1.6이잖아요. 그러면 12메가픽셀 2배 망원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48메가 메인 픽셀 카메라로 2배 줌 당긴 다음에 크롭한 거거든요. 48메가픽셀이 12메가픽셀로 나타낸 건데 요거는 52mm로 돼 있죠. 2배 줌이. 이쪽에는 48mm로 돼 있습니다. 조리개는 여전히 1.6, 1.78, 2세대, 1세대 센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아이폰 15 일반 모델하고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랑 똑같은 모델 2개를 가지고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왜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그러면 초점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화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경우는 초광각이 있고요. 그리고 26mm 일반 광각이 있고 52mm 부배 줌이 있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 이게 단데 이 아이폰 15 프로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24mm가 있고 2배 줌인 48mm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번에 새로 나온 120mm짜리 5배 망원 줌이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초점거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표준 24mm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 28mm 그리고 35mm 들어가죠. 28mm랑 35mm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8m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초점거리를 채우고 나서 바로 5배 망원 줌으로 가는데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진 몰라도 24mm에서 120mm로 가는 거하고 26mm에서 120mm로 가는 거는 차이를 더 느낄 수 있는 규모죠. 게다가 아이폰 15 프로는 3배 줌까지 있잖아요. 망원 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이라고 불리는 초점거리하고 그 바로 다음 단계를 넓히지 않아도 크게 괴리감이 없습니다. 촘촘하게 낼 수 있는 거죠. 13mm 그리고 24mm 28mm 35mm 그리고 48mm 120mm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도 별로 요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13mm 그렇죠? 그 다음에 26mm 그리고 52mm 렌즈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 똑같이 24mm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13에 24 넣고
48mm를 넣었다고 하면 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 48mm가 망원인 것 같기도 하고 망원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냥 24mm에서 2배가 넓어졌지만 사실 망원 느낌을 일반인이 갖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에서는 렌즈 단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넣었고, 사실 사람이 화각과 가장 비슷한 게 50mm거든요. 그래서 52mm하고 48mm는 정말 꼭 필요한 화각이에요. 이 화각을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로 선택을 하면서 렌즈 개수에 따라서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넣으면 애플 쪽에서는 아무리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만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망원 렌즈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좀 저렴한 아이폰 15를 선택한 유저에게 이렇게 조금의 간극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준 게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 건데,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와의 48메가픽셀의 판형을 갖고 묘사해내는 게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이번 아이폰 15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오히려 아이폰 14 때는 프로 모델이 거의 90% 샀잖아요. 아이폰 15는 아이폰 15 아니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 프로 모델은 별로 안 사게 될 것 같아요. 아이폰 15는 아이폰 15 프로라고 붙여도 되는 전혀 빠지지 않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촬영이나 로그 촬영 하지 않으시는 분들, 대용량의 파일 50기가 100기가 동영상 파일을 한 번에 촬영하셔야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폰 15를 사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신제품의 모양을 느껴보시기 위한 분들은 다른 거겠죠.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